11월 7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40분경입니다. 밤이 많이 늦었지요? 현재 시장은 키 맞추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XRP 가격이 급등에 나왔다가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크로 환경과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외환 모든 시장이 살짝씩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630만 원 언저리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근방에 있죠. 매물대를 뚫어주고 기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이 작은 또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나갈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XRP의 가격도 912원 상승에 나오면서 현재 물량 소화 과정 중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상승, 소화, 상승, 소화, 상승 물량 다시 한번 소화, 상승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나갈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그렇죠? 이더리움 또한 보겠습니다. 250만 원 언저리입니다. 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저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을 보면은 이 코인 시장은 조금 이따 보고 자, 한번 흐름 볼게요. 매크로. 공매도 금지 효과 하루 천하. 대한민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어제 폭등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이 커지면서 증시 하락, 환율은 올랐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가 호들갑을 떠는 거다. 왜?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 다시 물량 소화하면서 차분히 가는 겁니다. 이제는 방향이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2.33, 코스피, 코스닥은 1.80 하락 마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요. 다우, S&P, 나스닥 각각 강보합권 0.1, 0.3, 0.18.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1.34, 상해는 0.04, 항생은 1.6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게 한눈에 보이죠. 원달러 환율이 1,410원입니다. 1,300원이 깨졌다가 살짝 올랐어요. 요거 가지고 미디어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직시해야 된다. 이거 다시 원화 강세로 전환될 거고요.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게 위험 시그널이니까. 그냥 바꾼 게 아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긴축 종료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 강화되었나? 알트코인 시장 반등.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가 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 자, 미 국채가 10년물에 3개월간의 흐름입니다. 꺾였다가 최근에 찔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년물의 흐름이죠. 꺾였다가 최근에 찔끔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가 호들갑을 떤다.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승에 나오는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미디어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던질 겁니다. 상승하고 또 내려갈 때마다 혼란스러운 시그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럴 때마다 흔들거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추세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가 강화되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 이때는 미디어가 총동원되죠.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때 확신을 갖습니다. 가격이 증명되고 있고 미디어가 온통 증명해주고 지표가 다 좋아 보이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걸로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앞으로 좋아지느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통찰력이지요. 그들은 이미 방향타를 틀었습니다. 단기간에 튼 게 아니죠. 자, 그동안의 박스권에 몇 년 동안의 박스권에 있었죠. 하락과 폭락과 장기간의 박스권. 이 흐름이 앞으로 1년 기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하락과 박스권에 기하면 길진 않지만 상승 랠리가 짧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을 이제 보상받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현재 코인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은 0.81 강보합권이고요. 일주일의 흐름입니다. 저는 일주일치로 보자고요. 하루간에 보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3.54 상승. BNB 8.30, XRP가 13.49. 다시 5위로 밀려났네요. 상승이 나오면서 차례로 4위, 3위, 2위, 1위로 포진될 겁니다. 그러면 미디어와 대중들과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XRP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비트코인 위로 포진하게 된다면. 지금이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주목을 많이 하죠. 전 세계 빅테크, 중국의 배트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얘네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CBDC가 상용화되고
스위프트 2.0이 가동이 되고 실제 모바일로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상용화가 시작이 된다면 얘는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망의 주인은 이놈이 아니고 이놈입니다. 얘도 상징적인 가치가 있고요. 채굴 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퍼블릭도 같이 공존하죠. 프라이빗의 대장이죠. 이 망의 주인, 즉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금융의 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빅테크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연결된 그 망을 통해서 그들의 에너지가 역할이 되어 왔습니다. 그 에너지의 파동이 대형 마이그레이션 한다. 그 대장이 이놈입니다. 빠질 때마다 아직 가격은 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상승 나오면 이때 살 걸. 조금 비쌀 것 같은데 900원인데 700원대 있었었는데 좀 전에 800원대 600원대 있었었는데 이런 마음이 나가면 또 못 모으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1000원이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또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사게 되면 또 그렇지요.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한 1000원 밑에선 사실 이때가 빤스까지 들어갈 때죠. 언제? FTX 사태. 이때가 빤스입니다. 빤스. 완전히 대폭락일 기간 동안에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그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었다. 이때 가격이 500원, 400원 막 그랬어요. 그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때는 또 쳐다보기도 쉽죠. 위 또 속이니까. 근데 속인 게 아니고 진짜 찐이었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XRP가 값어치를 1년 이상 들어줬던 분들은 진짜 XRP의 값어치를 제대로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4차 산업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뉠 겁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잖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4차 산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후장대 산업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문화를 이해했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명의 대장이 블록체인이 있다. 그 블록체인의 대장이 이놈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10년 동안 1000배는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저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위에서 1000배, 슈퍼개미도 1000배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워렌 버핏도 1000배 상당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세는 키 맞추기 상황이다. 키 작은 놈이 살짝 올라오고 키 큰 놈이 살짝 내려가면서 현재 장의 분위기, 유동성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과정, 결국 큰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집회주, 리플 23% 급등 배경은 리플이 23% 급등하면서 집회주 등극을 노리고 있다. 아주 당연한 부분이죠. 집회주도 1000원도 값어치 대비해서 너무나 싼 가격대입니다. 시장 규모만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런데 1000원? 1000달러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XRP의 가격을 1000달러로 부르비치면 미친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일반 99명, 100명 중에서 99명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3년간 하방 압력을 가하던 미국 금융당국과의 소송이 일단락됐다는 소문이 주요지로,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례 컨퍼런스 리플 수요일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었다. 자, 그래서 CEO의 도발적인 티저에 이어서 리플의 수요일 이벤트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6일에서 8일 예정된 DC 핀테크 위크는 중요한 핀테크 논의를 위한 중추적인 행사이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벤트 기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이를 속담의 케이지 매치에 비유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플 수요일의 이벤트는 DC 핀테크 위크에 맞춰서 진행되며 이는 1년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리플의 IPO 소송에 대한 방향성, 또한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모멘텀도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변동성의 모멘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또한 다 과정에 있다는 것. 결국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는 것. 출발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는 100%로 보고 있어요. 왜?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 여기 합류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소식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겁니다. 미래를 만드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사하기로 정했습니다. 100%. 이 가운데 엄청난 흔들림거림이 있겠죠.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매미처럼 찰싹 붙어 있어라. 그래야 얘네가 흔들기, 가격을 통해서 막 폭락을 시킬 때 얼마나 쫄립니까? 그러나 매미처럼 찰싹 붙어 있어라.
얼마든지 끌어올릴 거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얼마나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습니까?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이 망할 것처럼 포장했었죠. 전쟁을 통해서, 물가를 통해서, 금리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통해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공포로 뒤집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여기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가격이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겠지요. 그쵸?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했었지요. 박수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앞으로 10년 뒤에 더 큰 박수를 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뭐다? 여러분들이 부의 반열에 올라서서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던 투자 철학을 많은 또 후대에게 전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제 방송은 마지막에 또 본인만의 투자 철학으로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자기께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마스터카드 홍콩 CBDC 활용 명품 구매를 연구한다.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최근 진행된 홍콩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인 홍콩 디지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명품 구매에 홍콩 디지털 달러를 활용하는 사례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연구에서 리치몬드, 라코스테, 입생로랑 등과 협력하였다. 마스터카드의 CBDC 플랫폼, 홍콩의 CBDC 플랫폼 누가 포진해 있죠? 더불어 마스터카드는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미국과 중국, 전세계 1, 2, 3의 펀치이며 전세계 페이망은 다시 한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전세계의 5대양 6대주의 페이망은 또 하나로 연결됩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놈이 있지요. 자, 오늘 나왔던 소식을 마스터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기존 상업은행 레일이 미래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채택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스터카드는 멀티토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서 홍콩 중앙은행의 홍콩 디지털 달러, 홍콩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일럿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플랫폼에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존 상업은행 레일을 활용하여서 전반적인 채택을 촉진합니다. 또한 마스터카드 멀티토큰 네트워크의 측면이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의 정품 인증서를 나타내는 관련 NFT를 통해서 실제 명품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명품의 정품 인증서 NFT, 그리고 CBDC,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리치몬드, 라코스테, 입생로랑 등 기존에 또 다른 명품 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될 겁니다. 중요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마스터카드는 홍콩 중앙은행, 기타 중앙은행이 CBDC를 기존 결제 방식과 통합하여서 소비자와 기업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웹3 경제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답안지를 다 제시해주고 있죠. 마스터카드는 2023년 5월 홍콩 중앙은행이 파일럿 계획에 참여하도록 선정한 16개 참가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결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설계, 오프라인 결제, 토큰화된 예금, 웹3 거래 결제 및 토큰화된 자산 결제 등 6가지 범주에서 홍콩 CBDC 사용 사례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 보고서나 자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100번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지요. 홍콩 중앙은행 파일럿 계획에 참여한 16개 참가자 중에 하나였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된 예금, 웹3 거래 결제, 토큰화된 자산 결제.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다 포진되어 있죠. 자, 바로 홍콩 CBDC 플랫폼에 참여했던 16개 업체입니다. 알리바바와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비자, 마스터,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핀테크 업체로서 유일하게 리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기자께 데버런트와 푸본뱅크, 영국의 최대 금권인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이들이 함께 다음 문명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답안지는 제시해 주었습니다. 100% 대중에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가르겠지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BIS 상호연성 확장 테스트포스에 마스터카드와 리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어요. 우리 이쪽으로 이사한다.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와 그지를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세트에 리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시스와 기자계 데브리언트, 이들과 함께 문명을 바꿔나간다. 마스터카드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여기 주인장이 누구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뱅가드입니다. 뿌리는 결국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XRP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입니다. 자, 이건 사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5위로 밀려났죠? BNB, 테더, 이더리움, 마지막 비트코인을 제껴가면서 이때는 전 세계 대중들이 얘의 가치를 다 알게 되겠지요. 자, 이 기사는요, 패턴을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패턴. 이 패턴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패턴 있죠? 저는 XRP를 볼 때 월봉과 연봉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일본도 보죠. 단기적인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2017년에 대폭발이 있었죠. 엄청난 폭발. 얘 또한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파동이 짧아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지금 또한 6년 이상이죠. 에너지의 파동이 응축되면서 파동이 짧아졌다.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꼭지점에 와 있다. 리플과 SEC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리플과 SEC 소송이 나와야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 이것 또한 계속 법안과 규제로서 확장해 나가겠죠. 우리 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요, 비트코인 ETF뿐만 아닙니다. 이더리움 ETF, 각가지 알트코인 ETF를 통해서 ETF는 그 섹터 한 개만 잡죠.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운용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와 금권들이 이 자산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 문명이 이주함을 뜻하지요. 제가 왜 1200배 성장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대장으로 이놈이 등극할 겁니다. 앞으로 몇 주 안 등극하면 좋겠지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이 암호화폐 분석가 크리토 시퉁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패턴을 통해서 얘기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만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참고한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저는 그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네 번째 혁명의 대장이 이놈이기 때문에, 가치를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가지 섹터의 알트코인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각가지 섹터에 있는 자산들도 성장을 할 겁니다. 다만 과연 어떤 놈이 가장 안전하고 파괴적으로 이동하는지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유는 오늘 BIS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리플과 마스터카드의 주인장, 그쵸?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다시 한번 리플, 이 연결고리를 보신다면, 홍콩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업체를 보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습니다. 그 답안지를 본인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부자와 거지를 가르게 될 겁니다. 오늘 늦은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